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백엔드 코어 멤버 이수진입니다. 저는 오늘 좀 개발 외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다들 한 번씩 프로젝트를 이제 해보셨을 거고, 저희 또 앞으로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,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혹시 다들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말 하실 줄 알고, 네, 예상을 다 했는데, 그런 팀원분들의 이제 능력과 열정?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, 이렇게 이제 주어진 자원 말고, 그 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록이랑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저희 GDS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. 네,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핵심 문서를 위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. 저는 총 5개의 문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과정 속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끝난 다음에도 문서가 작성되는데 사실 두 가지를 모두 다 발표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되기 이전까지 어떤 문서들을 작성하고 그 문서들을 작성할 때 이제 어떤 점들이 들어가고 고려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처음 제가 소개해드릴 문서는 바로 그 요구사항 분석서인데요. 저희가 이제 처음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,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 전에 진행하고 싶은 기능을 문서로 정리하면서 그런 그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과 정의를 진행을 합니다. 그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때 작성하는 문서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고요.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 값이랑 구분값, 뭐 이제 요구사항 아이디나 그 어떤 요구사항인지,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입합니다. 그래서 이 문서와 같은 경우 엑셀 파일 시트를 이용해서 작성되는 부분이 많고요. 이제 그 기능에 대한 항목과 기능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적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은 조금 이제 실무적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적고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이러한 문서 형식은 기획자분들께서 좀 많이 적는 형식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팀 내에서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분석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어떤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이 기입되면 좋은지 제가 좀 몇 개를 추려서 가져왔는데요. 먼저 이제 요구사항 정의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아이디 값이나 그 식별할 수 있는 거를 적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답변 사항이나 확인 여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이 요구사항 분석서 같은 경우는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획자분들께서 많이 작성하시는 형식이고, 저희 디자이너도 있죠. UI, UX 관점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분석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분들께서 이 UI, UX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작성할 때는 보통 이제 메뉴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작성을 하고, 조금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지,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. 네.
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개발자랑 좀 소통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네, 그러면 이 요구사항 분석서를 그 기획자 관점과 그 디자이너 관점 이렇게 문서를 별개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이제 모든 거는 다 상황과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중요하게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면 둘 다 이제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관점에서 뭐 기능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뭐 뒷부분에 뭐 IA나 플로우 차트에서 정리를 해도 된다면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작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, 네.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문서는 바로 그 WBS라고 하는 문서인데요. 이 문서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, 그 스케줄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스케줄을 진행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가장 일반적인 그 문서 형식이고요. 그 제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, 저희 팀 예전에 제가 이제 했었을 때 진행했던 그 YBS 문서입니다.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를 했고요.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월에 따라서도 나누고 이제 그 월에서도 이제 주마다 하는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일정 관리를 진행을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완료율이라고 해서 이제 100% 중에서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도 다 기입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,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막히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를 판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썼던 문서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뭐 이제 파트 구분 같은 거, 뭐 이제 어떤 뭐 직군 파트냐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고 이제 뭐 단위 업무로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작성하시면 좋고요. 이제 작업에 대해서 네,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네, 완료율 정도까지 작성하면 저는 딱 네,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문서는 그 IA라고 하는 문서인데요. 그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에게 참 익숙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각 파트별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관련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자들도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개발 환경 작업 구축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IA도 사실 그 디자이너 관점과 기획자 관점에서 이제 문서를 조금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둘 다 한번 가져봤거든요. 먼저 이게 이제 디자이너가 익숙한 버전의 IA 문서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디자이너 IA는 먼저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상세 기능 설명 및 조건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이제 뭐 돌발 액션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표기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. 대로 이제 이거는 기획자 관점에 있어서 아예 문서입니다. 어,
그래서 앞에서 이제 디자이너 관점의 IA와 살짝 이렇게 반대되는데, 이제 장점은 뎁스 구분 및 기능에 대한 어떤 상세 정보 기입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,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그 플로우 차트 구조를 한 번에 좀 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팁들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.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두 문서를 다 요구를 했었어요. 그 기획자분들께 요구를 해서 사실 이 문서를 둘 다 항상 같이 갖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개해드릴 문서인데, 이것도 정말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바로 그 와이어 프레임인데요. 가장 많이 알려진 용어죠. 네, 그래서 이제 기획자분들께는 이제 화면 설계도라는 문서로 이제 시각화를 진행하는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기획자가 작성한 화면 설계도를 기반으로 먼저 작업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스크린 속으로 들어갈 뭐 버튼이나 콘텐츠 내용 등을 이제 같이 상의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. 그 이제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제 그 만들었던 그 와이어프레임 문서를 한번 가져봤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디자이너 분들과 기획 분들이 같이 그 피그마에서 작업을 하면서 네, 했었고요, 저희는. 나름 되게 상세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작성 팁들을 여기서도 알려드리자면, 어, 보통 이제 여기서 숫자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, 저희는 이제 그 기획단에서 개발을 되게 좀 편리하게 하라고 이렇게 숫자별로 어떠한 거에서는 이제 어떠한 액션이 있고 여기서 뭐 이거를 클릭했을 때는 어떤 플로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해당 스크린에 표기를 해가지고 해당 기능과 그 기획 의도까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줬는데 나중에 다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봤습니다. 이런 팁 한번 가져봤고요.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문서는 바로 QA입니다. 검수 시나리오, 검수 시나리오라고도 하죠. 이거는,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전에 했을 때, 그, 이것도 노션에다가 작성을 했는데, 이전에 진행했었을 때, 이용했었던 그 문서를,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보시면, 이제 그 아이디 값과 또 그 어떤 환경인지, 뭐 웹인지, 그 뭐 안드로이드인지, 뭐 아이폰인지 이러한 이제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도 다 분류를 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이슈 그 페이지들도 다 구분을 했고, 또 원래 이제 어떤 조건인지 기입을 하고, 그 기대 결과가 이제 원래 이러한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, 이제 현재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 기입을 했었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캡처가 되잖아요. 이제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,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생겨서 이게 뭐 오작동이다까지 다 기입을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우선순위나 이제 개발 완료됐는지, 이제 어떤 개발자가 그 오류를 이제 맞췄는지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저희는 사실 이때는 거의 다 프론트 에러여서 백엔드 기록은 없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이제 작성 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어, 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 현재 상황과 기대 결과 값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,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영상 말로만 하면 이게 정말 서로가 그 소통이 안 될 수 있는데, 이렇게 요즘 그 스크린 녹화라든지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소통을 하면 저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여러분들도 나중에 QA 진행하실 때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봤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기능 QA뿐만 아니라 디자인 QA도 이제 진행을 하면, 네, 저희는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